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시 마님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자 마님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은 복동이의 물건에서 떨어질 줄 모른 채 입을 작게 벌린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단 말이냐? 복동이가 화들짝 놀라 급히 바지를 축혀 올리는 동안 이씨 마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을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온 이씨 마님은 떨리는 다리로 벽에 기대어 서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사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설 속 장수의 기상과도 같은 압도적인 강건함과 위용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충격적인 실체에 그 강렬한 이미지는 마님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대체 고고한 양반가의 안방마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다 젊은 머슴의 그 은밀한 곳을 보고 이토록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시간은 조금 거슬러 남편 김도령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여름으로 돌아갑니다. 조선 말기 경상도 어느 부유한 양반가의 이야기입니다. 김판서의 둘째 아들 김도령은 서울 과거길에 오르기 위해 집을 떠났고 그의 젊은 아내 이씨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20세대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이씨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째 깊은 그리움의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 초여름날 이씨 마님은 집안일을 하던 하녀 춘단이와 함께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 근처 숲에서 나무꾼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내가 이씨 마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춘단아, 저기 보아라. 저 사내는 누구지? 아, 저분은 복동이라고 하는 나무꾼이라 합니다. 저번에 시장에서 말을 들었지요. 아주 힘이 세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곳에서 복동이는 웃옷을 벗은 채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 그리고 굵은 팔뚝은 마치 조각품처럼 완벽했습니다. 그의 근육질 몸매는 매 도끼질마다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저렇게 힘이 센 사람이라면 우리 집 머슴으로 쓰면 좋겠구나. 요즘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말이다. 네? 하지만 마님, 지난달에도 새 머슴을 드린다 하셨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엔 다를 것 같구나. 저 사내는 힘이 아주 좋아 보이니 말이다. 가서 말을 걸어보자. 이씨 마님은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28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저기 총각, 아이고, 마님, 무슨 일로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서 일할 머슴을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을까? 일도 많지 않고 식사와 거처도 제공하지. 정말입니까? 그거 참 감사한 제안이군요. 사실 요즘 나무를 해도 돈벌이가 시원찮아 걱정이었는데.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오거라. 김판서 댁이라고 하면 다들 안다. 그렇게 복동이는 이씨 마님의 눈에 든 덕분에 김판서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씨 마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의 강인한 신체에 대한 은밀한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저 양반가의 품위를 지키는 마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새로 들인 머슴인가? 네, 아버님. 요즘 일꾼이 부족해 제가 마을에서 데려왔습니다. 힘이 매우 세다고 하니 농사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기계가 맘에 든다. 오늘부터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날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복동이는 그날부터 김판서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논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날랐지요. 이웃집 머슴들이 셋이 할 일을 혼자서 뚝딱 해치웠습니다. 복동이의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이씨 마님은 새 머슴을 들인 자신의 안목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동이의 강인한 육체에 대한 비밀스러운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 마님은 우연히 뒷마당에서 일하던 복동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에 땀을 흘리던 복동이는 웃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 그리고 굵은 팔뚝은 마치 조각품처럼 완벽했습니다. 평소에는 누더기 옷에 가려져 있던 탄탄한 근육의 실루엣이 햇빛 아래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몸매는 서방님도 저리 건장하지는 못했는데 이씨 마님은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씨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며칠 후 마당에 있던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이씨 마님. 그때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던 복동이와 마주쳤습니다. 마님, 조심하십시오. 물동이가 무거우실 텐데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아, 아니라네. 내가 할 수 있네. 하지만 이미 복동이는 물동이를 들어 이씨 마님의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고 이씨 마님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이씨 마님은 의도적으로 복동이를 자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거운 것을 옮겨달라 청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장롱을 옮기던 복동이의 바지가 그만 스르르 흘러내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씨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복동이의 충격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으니 산골 총각에 넘치는 건강함이 그대로 드러난 그것. 그 강렬한 이미지는 마님의 뇌리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서방님은 언제 돌아오실는지 이 몸은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며칠 후 이씨 마님은 밤중에 몰래 하녀 춘단이를 불렀습니다. 춘단아, 너 요즘 새로운 머슴 복동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복동이요.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셋이 할 일을 혼자 다 하니까요. 그래, 그런데 말이다. 혹시 복동이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소문 못 들었느냐? 특별한 점이요? 아니, 그냥 물어본 것이니 신경 쓰지 말거라.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해 개울가 근처를 지나던 그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물속에서 첨벙거리는 복동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허벅지 사이의 경이로운 존재를 다시 확인한 순간 마님은 나무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뜨거운 시선으로 복동이의 하체를 조추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정녕, 저토록. 갑자기 자신의 아랫도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미묘한 변화를 느끼자 화들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아이고. 그 후로 이씨 마님은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 김도령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복동이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더 커져갔지요. 내가 미쳤구나. 양반의 아내가 어찌 머슴을 그리 바라보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결국 이씨 마님은 어느 늦은 밤 복동이의 머슴방을 찾아갔습니다. 복동아, 자고 있느냐? 마님, 이 밤중에 어찌 여기에? 나 좀 도와주렴. 방에 큰 쥐가 나타났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네, 마님, 제가 당장 가보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하지만 그곳에는 쥐가 아닌 깨끗이 정돈된 이씨 마님의 방만이 있었습니다. 마님, 쥐는 어디에? 복동아, 나를 좀 도와다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넘었는데 나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마님, 그게 무슨...
소희는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마님은 양반의 아내이신데 지금은 양반도 천민도 없다. 그저 너와 나, 두 남녀일 뿐이야. 그날 밤, 이씨 마님은 자신의 욕망에 굴복했습니다. 복동이의 놀라운 남성미에 그녀는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이씨 마님은 비명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며 눈을 크게 떴고, 허리는 부서질 듯 활처럼 휘어진 채 복동이의 등을 세게 껴안았습니다. 복동아, 숨이 막히는구나.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이런 기분은 정녕 처음이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복동이가 놀라 움직임을 멈추자 이씨 마님은 고통과 동시에 느껴지는 엄청난 충만감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그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각에 거의 실신할 듯 몸부림치는 이씨 마님의 온몸은 속절없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금단의 쾌락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씨 마님과 복동이는 몰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이씨 마님은 복동이를 불러 그의 강인한 남성미를 탐했고, 낮에는 양반가의 품위 있는 마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과거에 급제한 김도령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소.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우리 앞날이 창창하오. 아니, 서방님, 어찌 갑자기 오셨습니까? 미리 편지라도 보내셨더라면.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소. 3년 동안 그대를 그리워했소. 그날 밤, 김도령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씨 마님은 등을 돌리고 누워 텅 빈 듯한 아랫도리의 감각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 후 그녀는 침상 한쪽에서 복동이를 생각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이 미약한 것을 어찌 남편이라 믿고 살았던가. 복동이의 그 강렬했던 기운이 내 온몸을 가득 채우던 그 느낌, 그 황홀경을 맛본 이상 도저히 이걸로는. 복동이의 강건함을 떠올리자 이씨 마님의 몸이 다시 달아오르며 참을 수 없는 갈망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돼. 나는 복동이가 필요해. 그 밤의 기억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이씨 마님은 병이 났다며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복동이를 찾아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지요. 복동아, 내가 아니면 내가 어찌 살겠느냐. 서방님과의 잠자리는 그대와는 너무나도 다르니. 마님, 이러다 들키면 소희는 죽을 것이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안 돼. 나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단 말이다. 이제 서방님으로는 내 몸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며칠이 지나자 김도령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병을 핑계로 동침을 거부하는 아내, 그리고 낮에도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침실에서 홀로 생각에 잠긴 김도령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내가 돌아온 지 열흘이 넘었는데 아내는 여전히 병을 핑계로 내 곁을 피하는구나. 무언가 감추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김도령은 아내의 옷가지에서 낯선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머슴들이 사용하는 거친 비누 냄새였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머슴들이 쓰는 비누 냄새가 아닌가? 어찌 아내의 옷에서? 다음 날, 김도령은 하녀 춘단이를 불러 은밀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춘단아, 마님께서 요즘 낮에는 어디에 계시더냐? 춘단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님께서는 보통 뒤뜰을 거니시거나, 때로는 창고 쪽으로 가시기도. 김도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창고라. 누가 있지? 그곳에는? 그곳에는, 복동이가 일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날 밤, 김도령은 부인이 자는 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침상에서 살며시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를 뒤쫓으며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밤중에. 아내는 머슴들이 머무는 별채로 향했고 그 중에서도 복동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도령은 창문 밖에서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초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씨 마님의 달콤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동아,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렴. 내 몸은 내 것만을 원한단다. 김도령은 충격을 받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떨리며 낮게 을조렸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김도령은 방문을 세차게 열어젖혔습니다. 방문이 큰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히자 방 안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역적 같은 놈들. 이런 추악한 짓을. 서방님, 이것은 이런 음란한 계집이. 내가 3년 동안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이런 짓을 해왔단 말이냐? 그리고 내 놈. 감히 주인의 아내를 범하다니. 당장 내 목숨은 내 것이다. 나리, 제발 목숨만은. 복동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습니다. 김도령의 분노에 찬 외침에 온 머슴들과 하인들이 불빛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채 그 현장을 목격했지요. 이 역적 놈을 당장 묶어라. 내일 관가에 끌고 가겠다. 김도령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김도령은 즉시 관가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복동이는 붙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씨 마님은 칠거지악 중 간음죄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가에서는 복동이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는 조정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복동이는 사형을 면하고 궁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후궁들을 위한 특별한 일꾼으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지요. 한편 쫓겨난 이씨 마님은 기생으로 전락하여 자신의 허영과 욕망 때문에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어찌 그리 어리석었던가. 남편도, 집도, 명예도 모두 잃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한바탕 광풍이 휩쓸고 간 후 관련된 이들의 삶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그러나 모두 그늘진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궁궐로 끌려가 사형을 면한 복동이의 삶은 겉보기에는 행운이었을지 모르나 높은 담장 안 그의 삶은 또 다른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오직 은밀한 용도로만 쓰이는 도구가 되었고 그의 남다른 재능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나 존중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요. 한편 기생으로 전락한 이씨 부인의 삶은 하루하루가 치욕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속절없이 시들었고 한때 양반가 마님이었던 과거는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 쓸쓸히 늙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순간의 쾌락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남편 김도령 역시 아내를 내치고 머슴을 벌했지만 그 역시 사건의 깊은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과거 급제의 영광은 아내의 추문으로 빛이 발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평생 마음 한구석 그늘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김판서 댁 또한 가문의 명성에 큰 흠집을 입고 한동안 위세를 잃었지요. 세월이 흘러 사건은 점차 잊혀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옛말에 인과응보라 하듯 한순간의 잘못된 욕망이 결국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처럼 색즉시공이라 이씨 부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강렬한 감각과 쾌락도 결국은 한낱 물거품처럼 헛된 것이었으니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욕망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무리 탐스러운 것이라도 제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든다는 교훈을 남긴 채 이 슬픈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그 욕심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